안녕하세요. 김종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19년 11월 16일 토요일 주말 잘 보내십시오. 자, 부동산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불안감이 크게 치달을 때인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집값이 지나치게 폭등하여 신고가 상황인데다가 매물도 매도 호가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나와 있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는 것이 순리라고 판단합니다. 정부도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집값을 잡아야 할 처지이며 설령 가격이 좀 더 오르더라도 총선 이후에 상승한 만큼 지속적인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크니까 넘싸벽인 지금 상황에서 매입하는 입장인데 급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 보면은 부동산 대폭락장 반드시 온다. 이건 변함없어요. 계속 오를 수만은 없습니다. 뭐 폭락이 안 온다? 글쎄요, 이게 폭락의 개념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30-40%는 기본 어떤 코스였어요, 과거에. 이 순서대로 폭락하고 폭등한다. 지금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은 집으로 추락하고 있으면서 헬프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고 있네요. 부동산 상승과 하락 예상 흐름, 총 상승장 3단계, 하락장 3단계로 흐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락 일기는 2018년 9월달 작년 93 대책부터 2019년 12월 올해 말까지였습니다. 자, 하락 2기는요 2020년 1월부터 21년 2월, 하락 3기는 21년 3월부터 23년 2월. 즉 대략 꼭 이대로 날짜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의 4년, 즉 3에서 5년 상승과 하락 사이클을 기준으로 본다면 아마 엇비슷하게 이렇게 유추가 될 겁니다. 이제 상승은 1기가 23년 3월, 23년 6월, 2기는 24년 7월, 24년 6월, 3기는 24년 7월, 26년 9월까지 이처럼 하락장과 상승장을 크게 이렇게 대변해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일단은 내용을 파악하려면 최소한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서울은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눈다. 강남권, 한강권, 도심권, 외곽권. 강남권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한강권은 용산, 성동, 광진, 마포, 동작, 강동, 영등포, 양천, 강서 그 일부분입니다. 도심권은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서대문구의 일부분이고요. 외곽권은 나머지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은평구, 성북구, 중랑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세 곳의 일부분을 포함시킵니다. 굳이 순서로 따지면 1, 2, 3, 4 순으로 좋아요. 자, 이번에 경기도 볼까요? 1기 신도시는 분당, 평촌, 일산, 중동, 상동 3번. 뭐 영통은 들어가진 않는데 뭐 끼워줘도 크게 무난합니다. 6번 서울 인접 2기 신도시 특기지구 판교, 고등, 신흥, 위례, 북위례, 가밀, 간북, 현안 1, 2지구 비사, 별내, 갈매, 다산진건, 진접, 삼성, 언흥, 지축, 향동, 덕은, 과천, 지식, 포일, 옥감, 금토, 대장, 정부, 추가 신도시. 추가 신도시 3기 신도시를 말하는데 아무튼 이거 외에도 꽤 있겠죠. 유성도시는 용인, 성남, 화남, 구리, 남양, 여정부, 고양, 김포, 부천, 광명, 과천, 안양, 시흥, 의왕, 금포, 안산, 수원, 화성, 광주, 오산, 평택 이 일대가 되겠습니다. 서울 원거리 2기 신도시 및 택지지구 김포, 한강, 백옷, 양주, 옥정, 밀락 1, 2지구, 추동공원, 운정, 식사, 동탄 1, 동탄2, 군포, 송정, 송산그림, 오매실, 세교, 고덕국제, 동삭, 광교 기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천권 보시면 인천은 송도, 청라, 영종도, 검단, 가정지구, 인천시 전체. 지방은 부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호남, 세종, 대전, 충청, 강원, 제주 이렇게 크게 권역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개념 하에서 제가 내용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하이먼 미인스키 모델입니다. 원래 집값이 이렇게 뛸 때 상승장에 열정을 가집니다. 계속 올라가게 되면요 환상적이고 탐욕이 생겨요. 그러다가 계속 올라가면 이제 떨어질 줄 알았더니 올라가. 집을 매수한 사람들의 새로운 논리. 아, 이제 여기는 계속 뛰기만 한다. 더 많이 뛴다. 뭐 5억이 15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30억까지 간다. 뭐 이러한 새로운 논리. 그런데 떨어져요. 이게 뭐지? 근데 다시 또 반등을 합니다. 현실 부정이에요. 아, 그럼 그렇지. 역시 신고가 찍으면서 계속 날아가는 중이야. 자, 지금 굳이 따지면 제 생각에는 이 현실 부정 단계예요. 여기에는 정부가 지금 집값을 잡지 않아서 다시 원래 하락이 정상인데 다시 상승한 어떤 도움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하이먼 미스키 모델은 경제가 호황의 정점을 지날 때 일어나는 현상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주로 기업의 주가, 부동산, 원자재
이러한 자산 가격과 관련된 것입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떨어지면 이제 공포, 좌절, 그러면서 정상화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반복되겠죠. 자, 이제 지나간 것부터 앞으로 미래까지 한번 예측을 해봅시다. 이거 아주 상당히 여러분들 꼼꼼하게 읽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 과거가 아니라 이 과거대로 앞으로 하락장 또는 상승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하락장 1년차, 하락장 2년차가 다음 하락장 1년차, 2년차와 비슷하다 이거예요. 상승장도 상승장 1년차, 2년차, 3년차가 다음 상승장 1, 2, 3년차하고 순서가 비슷할 가능성이 커요. 비록 상승할 때 다 뛰지만 똑같이 뛰는 게 아니에요. 먼저 뛰는 거, 나중에 뛰는 게 막 혼전이에요. 그리고 하락장도 똑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혼전입니다. 보자고요. 2014년 이때 본격적 상승을 거뒀는데 강남권 한강권이 가장 먼저 올랐어요. 다음에 상승 1년차도 아마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럼 어디냐 구체적으로 2010년에서 13년 4년간 폭락 후에 1년차 상승인데 대중심리가 얼어붙어 상승폭이 미미하고 소폭 상승이 진행됩니다. 급매가 사라졌어요. 주로 어디가 뛰었냐면 잘 기억하세요. 강남권, 특히 개포, 대치 쪽이 많이 뛰었어요. 압구정 일부 지역하고 목동, 재건축 뉴타운, 새 아파트 강세. 2014년에는요 용산이나 여의도 이런 데는 움찔거리지도 않았어요. 뭐 송파? 개미새끼 한 마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선도 세력, 부자들 중심으로 매수세가 확대되고요. 서울과 입지가 좋은 곳, 명품 아파트, 고가 아파트가 주로 먼저 상승한다. 10에서 20평대 상승폭이 먼저 커진 다음에 나중에 30, 40이 따라간다. 자, 이번에 2015년은 어떤 현상을 보였냐면 조금 더 확대됩니다. 강남권, 한강권 2기 신도시 상승했고요. 다음 상승 2년차, 즉 2기 신도시가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다는 거예요. 강남과 서초 재건축과 고가 일반 아파트까지 이제 확대됩니다. 서울 유망지역 중심으로 상승했고요. 30평대가 본격적으로 상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초기는 소형이 먼저 뛴다 이거죠. 그리고 경기도 판교, 위례, 광교, 미사, 삼성 등 유망지역이 올랐고요. 분양 경쟁률 높아지면서 분양권 프리미엄이 본격 상승. 서울, 강남권, 한강권, 도심권, 일반 아파트까지 상승폭이 확대된 게 2015년이다. 자, 2016년 볼까요? 서울 중구가 경기 선별적 상승, 다음 상승 3년차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여의도, 과천, 용산 뒤늦게 이때서 뛰었어요. 3년차 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 다음에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바로 진행되지 않는 한은. 상승 탄력이 본격화됐고 서울 전반적으로 상승폭 확대됐고요. 중소형이 강세. 재건축, 뉴타운 모든 지역이 상승했고요. 재건축이 붐이 일어난 게 2016년이에요. 고가 아파트 상승 확대. 그 다음에 청약 경쟁률이 치열해지며 2기 신도시는 프리미엄이 극에 달합니다. 2011년 서울 중저가 1기 신도시 경기 명품 상승. 다음 상승 4년차. 이제 4년차하고 비슷하겠죠. 2017년에는 어떤 모습이냐? 서울 상승폭이 그동안에 적었던 송파 강동 재건축이 이때 본격적으로 뛰어요. 자, 이곳은 안 뛰려나 보다 했던 곳이 뛰기 시작해요. 모든 재건축과 재개발 가격 상승이 본격화됩니다. 이제 서울의 모든 재건축 재개발이 다 뛰어요. 서울 일반 아파트가 이제 상승폭을 확대합니다. 40평대 이상 대형 상승폭이 확대돼요. 경기도는요, 그동안에 올라가지도 않던 분당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판교, 광교, 위례, 미사는 좀 더 확대합니다. 그래서 명품 지역이 폭등했다. 서울 인접지역 유성도시 GTX 권역까지도 올라가게 돼요. 자, 이제 상승장의 사실상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2018년 서울 외곽지역, 경기도 외곽지역 중저가 상승, 다음 상승 5년차. 이제 이때는 별로 좋지 않은 지역 또는 아파트들이 뛰기 시작해요. 나홀로 단지, 비역세권, 경기도, 대형 평형, 못난이, 아파트와 저평가 아파트가 이러한 집중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서울 외곽지역 노도강, 중랑, 은평, 성북, 서대문, 관악, 구로, 금천 이곳들이 크게 뛰기 시작해요. 무능한 정책으로 서울 명품 아파트 폭등 및 수도권 아파트가 광폭 상승한 게 2018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들뛰었던 강남까지도 다 뛰는 거예요.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들뛰었다. 예를 들어 음마라든가 이런 거 들뛰었었잖아요. 그때 성경이나 막 날아가요 이제. 결국은 키 맞추기를 다 하는 거예요. 키 맞추기. 갭 메우기. 자, 2019년 상반기 하락 후에 2019년 하반기부터 경제 위기로 우려한 정부가 집값 띄우기로 상승 반전. 이제 이거는 뭔 말이냐? 원래 2018년 상반기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값이 계속 이제 5, 6월 달부터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잡을 수 있었어요. 근데 안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크게 올랐고 그렇게 폭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핀셋 규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 주 또 신고가 찍고 날아가고 있잖아요.
결국 서울 전역이 신고가, 경기도 상승 반전.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계속 뭐 폭등을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정부도 이제 선거에서 이기려면 아마 어떻게든지 내놔야 할 거예요. 자, 하락 일기 한번 보자고요. 2018년 이제 9월달, 2019년 12월, 지금 6월까지는 정말로 하락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하반기 지금 접어들면서 지금 반등했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대세 상승의 연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제가 보기에는 하락의 지속이다. 왜? 정부가 억지로 막았다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2010년과 흐름이 비슷하다. 2010년부터 하락을 했거든요. 올해가 2010년과 비슷해요. 5년 상승 후에 2, 4년 대세 하락 이제 초입 단계입니다. 강남 재건축부터 강남권, 한강권, 도심권 이제 좋은 것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순서부터 서울 유가권, 경기도 전체 순으로 확대. 실제로 강남이 가장 먼저 추락을 했잖아요. 하락 시작 단계에서 서울과 경기도 유강 및 못난이, 부동산 계약이 막바지 상승. 하락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락 일기 때는. 만약에 이제 내년 다시 또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또 하락이 지금 반등했던 게 꺾인다면 어디가 가장 먼저 떨어지겠어요? 이 순서입니다. 강남 재건축, 강남권, 한강권, 도심권, 서울 외곽, 경기도. 이해가셨죠? 똑같이. 자, 이제 하락 2기 볼까요? 2020년 1월 달부터 2021년 한 2월 달까지 1년 정도를 대충 보는데, 2011년과 2012년 흐름하고 비슷할 것으로 예상을 해요. 하락 1기 가격이 3개월, 5개월 지속되면, 원래는 하락이 5개월 정도 지속되면 100% 대세 하락인 거예요. 과거에 보면. 근데 이번에는 5개월 하락했는데도 왜 100% 대세 하락으로 가지 않고 꺾였냐?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방관했다 이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집을 잡을 사람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대세 하락 90% 이상. 근데 유망지역부터 하락폭이 확대되는 거죠. 하지만 아마 하락 2기 때는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요. 대중 심리가 완전히 꺾여서 매수세가 없고, 정부의 규제 완화 및 해제가 본격화되고. 이제 왜냐? 지금 21년 계속 꺾이게 되면 이제 해제돼요, 규제가. 2019년 하반기 정부의 집값 띄우기로 서울 신고가 중이지만 결국은 2020년에 추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락 3기. 이거는 이제 완전히 바닥장을 의미하는데 2021년 3월부터 2023년 2월 한 2년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락도 4년 정도 이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하락폭이 시세의 적게는 20%, 많게는 70%, 정말 70%까지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패닉 매물. 못 떨어져도 3, 40% 떨어집니다. 이건 뭐 금융위기가 아니래도 이렇게 떨어져요. 로얄층이 하한가에도 거래가 안 됩니다. 이미 로얄층이 20% 떨어진 상태에서도 하한가에도 거래가 안 되고 거래 실종. 하락폭이 커지면 정부의 모든 규제는 해지되고요. 심지어는 부양책까지 나와요. 집값 하락에 대한 온갖 위험 비용으로 멘붕 상태. 아마 다음 하락장이 오면 틀림없이 이럴 거예요. 진짜 올라갈까요? 지금 어떤 질문 합니까? 진짜 폭락할까요? 그러면 다음 하락장에는 왜 올라갈까요? 이게 더 힘을 얻냐? 인구가 급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경기도에 집이 넘쳐난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3기 신도시까지 지으면 지금 난릴 거예요. 서울만 부족하죠? 자, 기간별 대세 하락률과 시세 흐름. 이제 상승장. 뭐 이건 연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만약 2023년부터 올라간다. 6월까지. 아마 2014년 1차 상승 흐름과 비슷할 거예요. 2, 4년간 대세 하락만 이어지다가 소폭 상승 반전. 강남 재건축부터 이때 항상 좋은 것부터 뛴다고 했잖아요. 강남권, 한강권, 도심권으로 확대. 서울 외곽권, 경기도 전체 순으로 확대. 상승 시작 단계에서 강남권, 한강권, 도심권 등 블루칩 아파트 상승이 이어지면서 지역이 확대되는 거예요. 1년차 때는 많이 뛴다, 안 뛴다? 덜 뛴다. 자, 그 다음에 상승 2기 때는 2023년 7월부터 24년 6월까지를 대충 예상할 수 있는데, 상승 1기 가격 상승이 3개월, 5개월 지속되면 대세 상승이 90% 이상. 즉, 상승이 5개월 이상 지속되면 이건 대세 하락에서 대세 상승으로 완전히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대중 심리가 완전히 회복되면서 매수세가 많아집니다. 정부의 규제 강화가 일일이 진행됩니다. 실질적으로 2년 이상 상승하면요, 규제 강화가 1차로 나와요. 이해가셨죠? 그 다음에 2015년, 2016년과 비슷한 흐름인데, 이제 상승 3기 마지막 2024년 7월부터 2026년 9월로 예상하는데, 이게 마지막 상승은 지금 보여주는 2017, 8년 또는 2019년의 지금 하반기 모습, 이 흐름과 비슷할 거예요. 상승폭이 시세의 50%에서 무려 150%까지 크게 확대합니다.
항상 하락 3기 때 제일 많이 떨어지고요. 상승 3기 때 제일 많이 뜹니다. 1층이 상한가에도 거래되고요. 매물 실종돼 가지고 매도 호가로 매물이 시세보다 20% 10% 높게 나와요. 상승폭이 커지면 정부의 모든 규제가 강화되고 집값 상승에 대한 온갖 찬양과 투기 세력들이 팽배합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2018년 10월, 2019년 12월, 자, 지금을 얘기하는 거죠. 변곡점입니다. 일명 과도기. 단기 전망은 불투명하며 또 한 번 폭등할 수 있지만 이미 5년 전 폭등하여 제가 이것은 이대로 제시한 것은요. 작년 특강 때 그대로 지금 토시 하나 안 고치고 여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아까 앞부분도. 거의 맞았는데 다만 정부가 집값을 잡았다, 잡지 않았다 이것만 첨가시켰어요. 실제 흐름이 거의 비슷하게 갔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 때 설령 더 꺾였어야 하는데 반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년 흐름은 그렇게 신통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세 상승에서 대세 하락의 변곡점 장세다. 한국 감정원 시세가 뭐 17주인데 실적으로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KB 시세 2달 하락, 그 다음에 중이라서 2년 이상 대세 하락 가능성이 높다. 자, 강남 한강 도심 재건축, 뉴타운 분당 위례 명품마이 하락을 이끌었어요. 실질적으로 올 상반기 때 그렇게 이끌었잖아요. 자,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한 곳들도 나왔었어요. 근데 뭐 잠깐 한 3개월, 4개월 빠졌는데도 이렇게 20, 30%가 폭락을 하는데 2년 빠져보세요. 그냥 뭐 답이 나와요. 그것은. 그 다음에 2020년에서 1월에서 2022년 부동산 하락기, 그러니까 완전 바닥장 보면 2013년, 2018년 상승장을 마감하고 본격적인 대세 하락이 진행되면서 아마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적으며 강남권, 한강권, 도심권, 분당, 판교, 광명, 과천, 평촌, 유래, 광교 등 폭등한 곳들이 먼저 하락하고 폭락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많이 뛴 곳과 많이 떨어진 곳, 이것은 비례합니다. 알았어요? 조금 오른 곳은 조금 떨어져요. 정부의 집값 띄우기로 일시적 신고 신고가 진행 중인데 2021년, 2022년 하락, 이 4년 차에는 하락폭이 점점 커지면서 서울 외곽권 경기도 전체로 폭락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은 폭락이라는 것은 좋은 지역부터 나쁜 지역으로 확장된다. 이해가셨죠? 그 다음에 2023년, 2026년 부동산 상승기, 마지막 상승기 때 보면 2019년, 2022년 하락장을 마감하고 본격적인 대세 상승 진행. 자, 이 이제 상승기는 한 번에 제가 몰아봤어요. 아까 상승 1기, 2기, 3기 했잖아요. 자, 23년, 24년은 초기 대세 상승 장세로 강남권, 한강권, 도심권, 분당, 판교, 광명, 과천, 평촌, 유래, 광교 등 폭락한 곳이 먼저 가격을 회복할 가능성이 커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명품 지역, 특히 재건축 기대주 이런 것들이 먼저 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늦게 뛰는 거 24년, 25년에 3, 4년차 상승장에는 먼저 오른 곳들이 신고가 행진이 계속 이어질 것이며 서울 외곽권과 경기도 대부분 지역이 정고점을 회복하거나 신고가를 찍는다. 자, 명심할 것은 이제 서울 대부분 지역과 서울 인접 지역 또는 서울과 교통 접근성이 아주 좋은 곳들의 경기도는 신고가를 찍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지만 그걸 제외한 경기도 대부분과 인천 대부분 지역들은 떨어졌다가 겨우 회복을 하거나 회복도 못하는 곳들이 많을 것이다. 자, 이번에는 하락장을 보면 자, 2019년 6월, 2020년 부동산 초기 하락기. 자, 이번에 이제 하락기, 블루칩과 옐로칩 등 유망한 지역과 명품 부동산이 먼저 하락하기 때문에 매수자는 하락하는 것들에 관심을 가져라. 만약 나는 실거주자다. 그러면 이번에 2020년 초에 또 하락을 하게 되면요. 아마 이 순서로 빠져요. 강남이 가장 먼저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잡게 되면 여러분들 독박 쓰잖아요. 지금 21억짜리가 23억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10억짜리가 11억, 1, 2억에 나와 있고 5억짜리도 6, 7억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잡으면 독박 쓰니까 한 번은 좀 더 폭등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하락을 좀 기다려 보라고요. 아파트 보유자는 대세 하락이 확실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매도하고 더 많이 떨어진 부동산 저점으로 갈아타라. 자, 집값이 떨어졌다고 서둘러 잡는 것보다 관망이 필요하고 정부의 각종 규제가 하나씩 소멸되는 것을 보아라. 정부 규제가 사라졌다는 것은 이제 이거 계속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2021년에서 2022년 부동산 본격 하락기, 하락장 기간은 2, 4년으로 상승장보다 짧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하락장 보유 아파트 비과세 조건으로 과감하게 매도하고 하락폭이 큰 유망 아파트 중심으로 갈아타기. 즉 뭐냐? 바닥장이다. 그럼 내 거 던져버리고요. 내 거 던져버리고 내 거 2억 떨어졌다 던져버려요. 5억 떨어진 걸로 갈아타라 이거예요. 이때 유념할 점 있습니다.
지금 보유한 게 하락장에 팔릴 것이냐 이걸 따져야 돼요. 만약 안 팔리면 5년 허송생활 가요. 왜? 세대수가 적거나 안 좋은 아파트는 팔리질 않아요. 갈아타기 못해요. 저점에. 제 말 뭔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하락장에 과감하게 대출을 받아서 갭투자 진행. 이때는 대출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갭투자일수록 유리하고. 본격적인 하락장은 하한가 아래 초급매. 아까하고 반대입니다. 10억짜리가 8억에 나와요. 하락장 중후반. 경기도에서 서울로 지방의 수도권으로 갈아타기. 입지가 떨어지는 곳에서 유망한 곳으로 갈아타세요. 잘 기억하세요. 자, 당연히 경기도에서 서울로 갈아타야죠. 서울이 더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입지가 떨어지는 곳은 덜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유망한 곳은 많이 떨어졌겠죠. 폭등했기 때문에. 그렇게 갈아타라고. 가격이 소폭 떨어진 곳에서 폭락한 곳으로 갈아타고요. 나홀로 단지, 못난이 부동산, 비역세권, 비아파트, 아파트가 아닌 곳에서 대단지, 명품 부동산, 역세권 아파트로 갈아타라. 하락기 중후반 집중 매수 아파트 어떤 걸 주로 매수하는 게 좋냐? 가격 하락폭이 큰 곳을 최고 우선으로. 강남 4구, 한강권, 도심권, 과천, 분당이 최고. 재건축 뉴타운동 새 아파트 기대주가 최고. 가격 하락폭이 큰 서울 40평대 이상 대형이 가장 많이 떨어질 거예요. 최고. 갭 차이가 적고 가격이 많이 떨어진 소형 아파트를 여러 채 잡아서 임대사업 내는 것도 최고. 자, 이제 하락장 중후기 매수해서는 안 될 아파트. 이제 하락장이 완전히 끝날 때 바닥일 때 이런 거 잡지 말라고요. 가격 하락이 크지 않고 시세 버티게 하는 아파트. 많이 안 떨어진 거 안 좋아요. 많이 안 올라가. 그 다음에 상승폭이 크지 않은 경기도 외곽지역 저가 아파트. 왜 이런 데를 왜 잡습니까? 서울을 잡아야지. 그죠? 하락장인데. 자, 나홀로 용적률 높은 거, 진행이 느린 재개발, 비인기, 대출을 뱉지 않는 실거주 중심 아파트 이런 것들. 실거주라는 말로 너무 포장하지 마요. 자, 실거주도요. 노후 대비하려면 투자가 필요합니다. 단독 다가구, 빌라, 오피스텔 등 이런 것들 비아파트는 조금 안 잡는 게 좋고요. 폭락장에 패닉이 빠져 매도하면 안 됩니다. 진짜 하락장 지금 바닥인데 매도를 한다? 큰일 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상승장은 앞에서 말했던 것과 비슷하니까 생략. 이제 서울 20년간 집값 시세 흐름. 여기 보시면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나왔어요. 이게 하락해 있는 게 하락 기간이에요. 여기 보세요. 대충 하락 기간인 여기 2010, 11, 12, 13에 파란 게 많죠. 이렇게. 이건 오른쪽은 월이에요. 1월,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여기는 연도고요. 어떻습니까? 이 기간에 정말 어마무시하게 계속 몇 년간을 하락했죠. 뭐 한 해 반짝 하락한 게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이 하락폭도 이렇게 큽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시세가 하락한다고 해서 전세가 무조건 많이 하락한다 그거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자, 다시 2010에서 2014년 여기 잠깐 하락했고 다 뛰었네요. 오히려 전세는. 신기하죠. 이번에도 그럴 확률이 커요. 왜? 자, 전세까지 같이 하락한 것도 있겠지만 왜 그러냐면 지금 50% 미만으로 만약 떨어지게 되면요. 전세가율이 그 다음에는 전세로 살기 때문에 전세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천국이겠어요? 집값은 떨어지는데 전세는 뛰어. 바로 그렇죠. 갭 투자입니다. 이해 가셨죠? 지금 4억이나 들어갈 돈이 1억이면 잡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잊지 마세요. 제가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나요? 하지만 지금 아직은 피부로 와닿지 않죠. 하락장이 본격화돼야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에게 돈 벌게 해줄 팁은 많은데 운이 안 따르네요. 자, 이제 아파트 흐름은 이럴 거예요. 압구정 현대 여기 2004년 최저 때 7억이었어요. 그리고 2007년 최고 때 16억, 2013년 최저 때 11억, 2018년 작년 최고 때 25억, 그리고 앞으로 떨어진다면 17억, 32억, 17억까지 떨어졌다가 더 올라간다 하면 32억. 즉 대충 25억짜리가 10억으로 떨어지고 결국 우상향한다고 제가 그러잖아요. 곱하기 2로. 자, 이건 예측입니다. 양천구 목동 뭐 이런 순서로 역시 5.6억이 2013년에 이제 13억까지 갔다가 8억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2018년에 15억 폭등했다가 13.5억까지 떨어졌고 결국은 또 11억까지 폭락했다가 20억으로 뛴다. 다음에 성북구 기름동 기름뉴타운 2단지 3.3억이 2007년에 5.3억으로 떨어졌고 결국은 2013년에 3.4억으로 폭락했고 2018년에 7억까지 뛰었다가 자, 그 다음에 나중에 2019년 이후에 폭락장에 5억까지 폭락하고
2023년 이후에 8.5까지 올라갈 것이다. 분당구 서현, 한양 49평. 자, 5억짜리가 2007년 전후에 13억까지 폭등했고, 2013년에 6.5억까지 폭락했어요. 그런 게 2018년 폭등장에 다시 12억까지 얼마 전에 올라왔죠? 그런데 결국 이것은 2019년 폭락장에 8억으로 반토막 가까이 날 것이다. 결국은 또 15억까지 올라가는데 서울보다는 덜 올라갈 것이다. 용인 보정동 주켄 아이파크 32평. 자, 3억 분양권짜리가 6.6억까지 치솟았다가 2014년에 3.8억까지 떨어졌고 2018년에 다시 6.2억까지 폭등했고요. 자, 아마 떨어진다면 앞으로 4.8억까지 폭락할 것이고 그 다음에 6.8억 본전은 회복할 것이다. 이 흐름을 예상합니다. 자, 여러분들 집이 이게 저울 추위에 놓여 있네요. 이 집이 다이어트를 할 것이냐, 살을 더 찌울 것이냐. 자, 이렇게 찌었어요, 집이. 자, 과연 이렇게 계속 올라갈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뭐 답은 나오지 않습니까? 경제지표가 혼선을 거듭하며 미국과 중국의 1차 관세 합의가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홍콩 사태, 브렉시트, 그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것이 없기 때문에 섣부른 낙관론이나 비관론 모두 위험하며 지금은 준 경제 위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시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값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은 제가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막 뭐 떨어진다면서요 하면서 뭐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실거주자는 그러면 계속 못 잡아야 합니까? 지금 정부가 몇 달까지 더 끌고 갈지 모르는데. 그래서 실거주자는 자기가 꼭 매수해야겠다, 미치겠다는 사람을 잡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추천을 하는 거고, 그 추천은 궁극적으로 하락 이후의 추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 추천도 안 하는, 정말 집값 폭락한다 잡지 말아라, 앞으로 집값 잡으면 끝장이다, 이 얘기만 하길 바랍니까? 그런 사람들 유튜브 듣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들어가고 무슨 생산성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집값은 우상향하는 거 맞는데 나중에 무주택 돼가고 쫄딱 망하겠습니까? 무주택 그렇게 좋으세요? 아니죠. 폭락주의자는요, 여러분들 혼을 망치고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폭등주의자는 지금 너무 폭등하게 해서 잘못 잡으면 폭락하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하락에 따라서 방향을 바꿔줘야죠. 아무튼 정책 책임자들이 좀 더 올바른 상식과 어떤 이해도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을 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역시 상식과 확률의 바탕을 둔 냉철한 시각, 그거는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